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이집트의 오늘날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카이로.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부터 카이로 타워, 나일강 크루즈, 그리고 이집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방문까지.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카이로 시내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카이로의 시작은 역시 이 나일강가에서 잡은 숙소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높은 탑에 올라가서 보는데, 자 이제 오늘 이 시내에 먼저 버스를 한번 타보겠는데요. 이집트 버스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쁠 때는 쓰지도 않고 이 움직이는 버스에서 내리고 타는. 그렇지만 요즘 많이 좋아졌고요. 이 아침 일찍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를 통해서 오늘 이제 특히 이 최대의 시장, 이 칼릴리 시장, 재래시장을 이제 가게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카이로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칼릴리 바자르, 네,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침에 이제 이 버스를 탄다는 생각만 하고 나왔는데 이 버스비 잔돈이 없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이게 동전 찾는 사이에 내주셨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은 정말 따뜻한 이집트인의 선물과 차비를 내주셨고 또 잘 안내를 해주셔서 이제 인근까지 와서 그 안쪽으로 조금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하는데, 역시 이집트에도 이렇게 구에 보안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엑스레이를 통과를 하고 가방 검사를 하고. 근데 그만큼 또 이집트의 치안이 위험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관광객과 치안을 잘 유지하는 이집트의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이 이제 최대의 바자르, 카이로 최대의 재래시장 칼릴리.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7시에 도착하니까 아직 가게 문을 열기 전이네요. 네, 오히려 차분하게 문을 미처 열진 않았지만 차분하게 이 시장을 돌아볼 수가 있고요.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열기 전이라 오히려 한산해서 저녁 때 다시 오더라도 그런 데로 조금 조용하네요. 네. 새벽같이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집이 있고, 그렇지요. 좀 사람이 온 다음에 문을 여는 좀 다양한 집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코로나로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시장의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자르 시장이 얼마나 오래된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맘룩 시대, 그렇죠. 전형적인, 적어도 600년 를 거슬러 올라가는 600년 된 재래시장이죠. 특히 맘룩 시대 때에, 특히 오늘날 이 예루살렘의 건축의 대부분이 맘룩 시대 때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인들, 차 마시는 따뜻한 분들, 차 한잔 하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역시 정이 있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아예 아침을 요곳 입구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보았던 곳이 전형적인 이집트식입니다. 네, 특히 이곳이 100년 이상 된 집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후무스, 피타 이렇게 먹고요. 예. 이 집에 1917년에 문을 연 이 집에 오늘 첫 손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주하지 않은 가운데에 이집트의 과거에서 오늘까지 오는 현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오히려 아침 일찍 이 차분한 상태에서 돌아보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차 한 잔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오는 물도 다 계산되는 거더라고요. 최대 재래시장 앞에서의 이 아침을 맞으며 터키시 커피의 향과 또 차를 시켰더니 아주 나나 민트 강한 싱싱한 걸 이렇게 줍니다. 오, 네. 이 아침에 카이로의 진한 커피 향,
어울립니다. 예, 여행을 해도 부지런히 일찍 자고 부지런히 하면 진짜 역시. 그 도시에 600년 된 네. 카이로 최대 재래시장입니다. 그죠? 1917년부터 했다니까 100년이 넘었네요. 네. 또 이 카이로가 이제 북아프리카의 동서의 무역의 중요한 교통 요지이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시장도 역시 카이로에 있었고. 이집트 전 지역에서 나온 주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네. 아마 이 이집트를 방문하면 필수 그리고 꼭 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애굽, 이 출애굽 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했던 그 시대 때의 이 파라오들의 이런 문화를 볼 수 있고 삶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모세 오경이 배경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정착하기까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고요. 이게 조금 이제 뭐 이 카메라는 안 되지만 핸드폰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성재가 좋다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예, 들어가시면서 제일 맞이하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역시 거대하지요. 정면에 람세스 2세 상에 바로 출애굽 시기에 관련 있는 파라오였었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비문이라 불리는 이 석조, 이 스텔라, 이 비석이죠. 예, 바로 이곳에 이 성경 밖에 최초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메르나트 비문 또 메르나트 석비라고 하는 요 아랫부분에 이스라엘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밖에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곳이고 그래서 이 메르나트 석비를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귀중한 성경의 역사를 애굽에서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바로 요거죠. 요 이스라엘 고대 이 상형 문자 속에서 된 것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성을 증명해 준 장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안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귀중한 한 방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곳이 텔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 텔 아마르나의 이 아케나톤 왕은 바로 유일신 이 사상을 도입한 이 다신교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아메노텝 4세이면서 아케나톤 왕의 이 석관을 그대로 이곳에 옮겨왔죠. 우리가 이제 텔 아메르나 편에서 이곳이 있던 그 위치에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했었는데 바로 양쪽에는 또 이 아케나톤 왕의 좀 이 기형적인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 모습이 더 특별하게 부각된 아메노텝 4세 아케나톤 왕의 이렇게 동상을 보시게 되고요. 바로 이 두상이 네페르티티, 즉 아메노텝 4세의 부인이 된 네페르티티, 즉 네. 아케나톤의 부인이죠. 네페르티티의 정말 아름다운 이래서 고대 3대 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케나톤 왕의 부인 네페르티티였고요. 이 태양 아래에 이렇게 왕이 경배하는 이 아텐신이죠. 아톤신의 이 모습. 바로 이곳이 텔 이곳이.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아주 네. 중요한 몇 개를 보시겠는데 이렇게 이 아마르나의 개인 집에서 발견된 아주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케나톤 왕입니다. 아텐신을 섬기는 아케나톤과 그의 아들 투탕카멘의 그림이 이렇게 정말 귀중한 애굽에서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도입했던 파라오 왕이죠. 네.
바로 특별한 것은 특히 서민들의 삶, 또 왕궁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그림과 조각으로 남긴 것이 너무 귀중하고요. 무엇보다도 요 시기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시기였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 사상으로 선포했던 그 사상적 뿌리가 혹시 텔 아마르나에 있지 않는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발굴지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역시 뭐 바로 이 투탕카멘에서 발견된 3천여 점이 넘는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전시한 곳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덮었던 나무, 겉은 금으로 완전히 싼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이 투탕카멘은 아마 이집트의 고고학 발굴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발견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방은 또 찍지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제지한 요 순간까지인데 아마 다음에 이곳을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역시 이집트 박물관의 가장 대단한 것은 이 스핑크스의 모양이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역시 이집트는 여기는 이제 애굽 문명, 즉 이집트 문명을 새롭게 전시해 놓은 박물관인데, 일단 애굽을 시작하면서 한번 내 시장을 가다가 가보겠습니다. 잠깐 들렀던 이 시빌리제이션 뮤지엄, 네이션을 아주 중요한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특히 이제 파라오의 무덤에서 나온 가장 화려하면서도 최근에 수준 새로 높은 연 전시물들. 거의 그 애굽 왕들의 관한 것들을 전시해 놓은 이 애굽 문명 네. 이 박물관에 보면 무덤에서 나온 이 소장품들인데, 이 투탕카멘이라든지 제가 이 기념품 가게를 들어간 곳은 가장 요약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전형적인 문화와 모습과 의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계의 최고의 나일 문명이 이룬 애굽의, 특히 아주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람세스 2세의 부인 네프르타리입니다. 우리 참 아름답죠. 애굽의 이집트의 그 룩소의 왕들의 무덤이 굉장히 유명한데, 석관이죠. 그리고 이 안에 미이라를 넣는 거죠. 네, 정말 아주 그 요약해서 이집트의 역사 공부에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유난히 그 애굽 사람들은 이 화장술이 발달이 돼 있는데, 네, 필수죠.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오늘날처럼 이 선명한 이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다는 표현을 네, 이런 사도 거를 바울.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거울에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얼굴 대하여 버리라 하는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기념품 가게에서 요약된 내용들을 보고 드디어 이제 이 파라오 왕들의 미이라가 있고 고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실을 하나씩 돌아보는데, 정말 이곳은 구약 공부의 현장입니다. 이집트가 해놓은 다시 실제 거울을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또 다양한 이제 화장술, 또 그들에게 의복을 만들었던 재료들, 또 일상의 빵을 만들던 모습들, 빵의 모양들, 정말 조금만 더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정말 귀중한 박물관입니다. 또 특히 저기 보면 청색, 그렇죠. 홍색, 자색 실이 그대로 있어요. 저게 바로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을, 이것을 성막을 짓는 데 동원이 되잖아요. 바로 그 청색, 자색, 홍색의 실들을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어요. 배실,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미이라를 만들지만 이렇게 그 다양한 옷감의 재료들. 자, 그리고서 또 하나가 이제 빵입니다. 빵. 우리 성막에서 진설병을 광야에서부터 진설을 했을 때 그 빵의 모양은 어떠했을까를 볼 수 있는,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먹고 늘 보아왔던 진설병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또 엣 샴시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애굽의 이 문명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마가를 통해서 시작된 그렇죠. 콥틱 교회가 한때는 전 애굽 이집트를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강했던 기독교 시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교회의 콥틱 교회의 성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의 이 콥틱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이렇게 중요한 석관이나 이렇게 그 돌에 이 네. 성인들의 모습과 또 신앙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돌에 네. 조각을 해서 놓았다든지. 그러니까 이 애굽에도 기독교 역사의 흔적이 또 굉장히 이집트의 많습니다.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자, 요곳인데요. 요곳은 이제 일체 카메라를 찍을 수 없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곳에서 실제 파라오 왕들의 미라가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신을 보는 건데, 와, 아마 이것이 바로 이 문명 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아쉽게도 안에서는 일체 찍을 수가 없어서 이 밖에 이제 이 전광판에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고 들어가서 실제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진짜 미라라 생각하면 어렵죠. 이 박물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실제 20여 개의 미라를 수천 년 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격하게 사진을 못 찍게 하고 해서 보고만 나왔는데 이 람세스 2세의 부인 네. 네프타리 왕비, 아멘호텝 1세, 투트모스 1, 2, 3, 4세가 있는 특히 투트모스 3세 유명하고요. 합세수투, 또 세티 1세, 그 유명한 람세스 2세, 그리고 메르넵타의 실제 미이라를 볼 수 정말 있다고 이집트 하는 정부가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3천, 4천 년 전에 성경에 실제 등장하고 언급되었던 파라오들의 미이라의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가치 있는 곳이고. 자, 이제 하루를 마치고 야경을 보다가 이곳에 아주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이 카이로 타워를 그 다음 날 찾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기록되어 있고 카이로의 가장 볼만한 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카이로 전 시내의 모습 또한 오늘날의 이 이집트를 이해하는 중요한 풍경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자마자 바로 이 카이로 타워를 찾아갑니다. 이 카이로 전 지역 어디에서나 보이는 카이로 타워, 중동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었고요. 지금 저곳에 올라가면 이 카이로 전 시내를 네.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네, 조금 올라가 길이 볼게요.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이 탑만 보고 가다가 이제 길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카이로 타워는 한 번쯤은 올라가 보셔서 특히 그 위에 커피숍도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 타워에 이게 이제 나무 하나인데요.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다시 가지가 내려 뿌리가 되며 거대한, 이 정도쯤 되면 그러게요. 한 1000년 된 것 같죠? 어떻게 한 나무가 세상에. 이렇게 번성하고 거대한 하나의 나무 한 그루가 이거 다 네. 연결된 거네. 이렇게 가지가 내려서 다시 뿌리가 되고 뻗어나가면서 대단합니다. 요게 이제 몸통이죠. 그리고는 이제 거대한, 정말 거대한 몇 개의 집채만한 모습이 신기해서 입구에서 잠깐 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카이로 타워에 올라갔고요. 네, 뭐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쭉 티켓을 끊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서면 이렇게 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카이로 187m.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62층 건물이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높은 네.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1956년에서 61년 사이에 나세르 대통령이 야심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와. 무엇보다도 이 나일강 안에 이 새였기 때문에 섬에 이 나일강을 보면서 정말 이 나일강이 아니었다면은 허허 광활한 사막, 죽음의 땅이었었는데 그만큼 이 강이 생명의 젖줄이고 그래서 이집트를 나일 문명의 선물이라고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고요. 참 대단한 현대화된 도시. 이 강 조금만 벗어나도 황량한 사막인 이 땅에 1000km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내리쳐 흐르는 이 나일강이야말로 네. 이집트를 탄생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점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문명이 바로 이 애굽 나일 문명입니다. 네. 오늘날의 이집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랍 시대와 또 성경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파노라마 카페 약간씩 네. 돌아가나 봐요. 이곳에서 차 예, 한잔 어디든 자리를 잡고 1시간 정도 커피. 있으면 완벽하게 동서남북의 이 방향을 같이 이제 앉은 위치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에서 또 내려다 본 곳이 선착장인데요. 요즘 어쨌든 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특히 야경에 이 나일강 크루즈가 유명하다고 해서 불과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냥 출발하는 배에 타고 약간의 이제 입장료를 내면 되는 곳인데, 이 낮에 무더운 날 이 저녁 공기 마시면서 시원한 야, 정말 네.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때가 마침 제 이집트의 또 이 이슬람 이 명절이기도 해서 정말 이 많은 시민들이 이 강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타고 그냥 출발하는 대로 쭉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정말 낮과 밤이 다르다가 하는 이집트의 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은 정말 화려해요. 낮에는 정말 나일강변에 이 배를 한번 탑시다. 네, 이번 모신다면 숙소 잡으시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집트 카이로의 시민들을 볼 수가 있고, 아주 요란한 음악 틀어놓으면서 저쪽 이제 카이로 타워 보이고요. 아주 현란하게 이 조명을 비치고, 그러면서 이 강에서 잘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 나일강 안에 대분수입니다. 아주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리고 현란하게 한 이집트의 카이로의 오늘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어쨌든 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선물입니다.